안녕하세요, 예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7월에 읽은 모든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책의 내용 혹은 소설이라면 줄거리, 그리고 저는 그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느낀 점이나 아니면 참고할 만한 점 등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책 읽고 수다 떠는 거예요. 앞으로 가능하면 한 달치의 책을 매달 모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 지난 6월에 읽은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 걸어놓을게요. 위에 카드 클릭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월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7월에는 밀리의 서재를 처음으로 구독을 시작을 해가지고 7월은 거의 모든 책을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아마 밀리의 서재에서 무슨 책을 읽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에 읽은 책을 정리를 해보니까 완독은 총 6권, 잡지까지 하면 총 7권이고요. 읽고 있는 책을 포함하면 총 8권인데 오늘은 총 8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촬영하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분량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제 벌써 촬영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특히 제 목소리가 조금 빨리 나가는 편이라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즐겁게 재밌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월에 읽은 첫 책부터 시작할게요. 이 책이 체감상 읽은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한 달밖에 안 됐더라고요. 제일 처음으로 읽은 책은 내 방식대로 삽니다 라는 책이고요. 남인숙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카드를 5만 번 긁었습니다 로 시작하는 책 소개에서 볼 수 있듯이 쇼핑을 좋아하는 작가님이 건강한 쇼핑, 건강한 삶을 위한 본인만의 쇼핑 철학을 얘기하는 쇼핑 심리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제가 평소에 북 유튜버 분들 영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아니면 꼭 북튜버가 아니더라도 이제 책 추천 영상 보는 걸 좀 즐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것저것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책이거든요. 책에 대해서 듣고 이 작가님은 어떤 기준으로 쇼핑을 하실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센스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걸까? 이게 평소에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은 찾지 못했어요. 그치만 쇼핑을 대하는 다양한 관점이나 태도를 이 책에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을 실패했을 때 이것을 직접 쇼핑을 갔을 때의 피로감이나 교통비를 보전하는 값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귀찮은 환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 궁금증을 한 큐에 해결하진 못했지만 이 책에서 얻어올 게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그 작가님이 말하신 쇼핑이 그 사람의 성격과 인생을 투영한다는 말에 저도 정말 공감하거든요. 이 책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추천하는 책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회에 사는 이상 물건을 사면서 계속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 물건을 사는지 너무 사재끼고만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안 사고 소비를 안 하고 사는 건 아닌지 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을 가져보기에는 이 책이 괜찮은 쇼핑 철학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자신의 쇼핑 습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읽은 책은요. 오래된 여행자의 주제 넘는 여행기입니다. 이 책은 팬데믹 이전에는 세계를 여행하던 작가님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국내 여행을 다니며 쓴 문화유산 답사기입니다. 여행책을 읽고 싶어서 이렇게 보던 와중에 이 책이 아마 밀리의 서재 투데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발견을 해서 그냥 무작정 읽기 시작한 책이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여행보다 역사의 비중이 꽤 커요. 그냥 역사책이라고 해도 될 정도, 그 정도 아니까. 하여튼 꽤 큽니다. 저는 좀 이게 역사를 곁들인 여행기라고 가볍게 생각을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역사가 있어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책을 읽는 속도도 다른 소설책이나 다른 책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린 편이었어요. 역사는 제가 사실 좀 좋아하는 편인데 문화유산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스스로 이 책에 거리를 좀 두면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흥미로워가지고 끝까지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다가 선덕여왕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아마 다음에 역사책을 고르게 되면 선덕여왕 책을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라이트 해둔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는 흔히 김춘추와 김유신을 칭송하지만 그들을 믿고 마음껏 활동하게 하고 키워준 사람은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었다.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강한 민족주의 감정에 의해 왜곡된 역사가는 함께 살아야 하는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이 부분도 공감이 돼서 표시를 해뒀네요. 이 책은 정말 한국 역사, 특히 한국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흥미로운 책일 것 같고요. 하지만 작가님의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역사적 부분에 작가님이 추측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정확히 뭘 하던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수학적 계산을 해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은 솔직히 흥미가 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쓱 훑어보면서 넘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나 내 생활과 연관이 없는 분야, 역사나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야의 책을 읽게 되면 잘 안 읽히고 속도도 되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책을 많이 이미 읽으신 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책을 이제 막 흥미를 가져서 읽기 시작한 사람이다 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라고 생각을 하며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 책 느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더 얘기를 하자면 주제 넘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차피 한 번 읽고 그 책의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어차피 엄청 인상적이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본 것만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반복 또한 굳이 그 책 한 권으로 할 필요도 없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 분야에 관심이 계속 있다면 또 그 분야의 책을 읽게 될 거고 그럼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서 자연스럽게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굳이 흥미가 생겨서 찾아보지 않더라도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잘 읽히게 되겠죠. 전에 읽어봤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읽힌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느리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독서를 이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도 이 책은 꽤 느렸지만 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의 책을 읽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편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잡지 한 권을 읽었거든요. 이것도 밀리의 서재에서 보고 궁금해서 펴본 잡지인데 잡지 비건 괜찮더라고요. 다음 호도 읽을 생각입니다. 저는 비건 실천을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의식은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흥미롭게 잘 읽었고요. 7월에 6월호를 읽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차에 관한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은 모두를 파괴할 힘이라는 책이고요. 이경희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최대한 책의 정보,
를 적게 알고 읽어야 몰입도 더 잘 되고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본 입장으로서.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줄거리도 그냥 앞에 인트로, 시작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이제 생각을 읽거나 타인의 생각을 읽거나 아니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그 염력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기억을 잃은 채로 달에서 갑자기 눈을 뜨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판타지 SF 소설이라고 하고요. 저는 SF 느낌보다는 판타지에 더 가깝게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능력을 쓰는 판타지다. 저는 이걸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런 포인트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새는 그 판타지적인 요소, 뭐 마법이나 뭐 초능력이나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가 약간 살짝의 신비감을 주는 요소로 이용될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용만 되길 바라지 않거든요. 이제 그 세계로, 온전한 그 판타지 세계로 저는 그냥 빠져들고 싶은 건데, 근데 이 책은 진짜 그 능력을 쓰는 소설이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 읽기 전에 리뷰를 보니까 몰입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적혀있고, 책을 덮은 후에 심호흡을 하게 될 거다? 막 이런 식의 리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의심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있는 리뷰이겠거니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생각보다 정말 몰입감이 있고요. 전개가 좀 빨라요. 전개가 빨라서 더 몰입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초반에서부터 읽다가 진짜 현실로 육성으로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책에 몰입을 해서 읽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말했듯이 전개가 진짜 몰아치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거 좀 늘어지는데? 여기 왜 이렇게 늘어지지? 내가 이제 집중력 혹은 이 책의 몰입감이 이제는 다 떨어졌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거의 다 읽었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그날 제가 책 잡고 누워서 3시간을 내리 읽었어요. 뭔가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리뷰는 그렇게 몰입감이 있다고 하는데 빠져든다고 하는데 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리뷰를 저는 하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전혀 제가 제일 재미있게 읽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살짝 늘어지나 한 부분은 내용상으로도 그렇게 늘어지게 읽으면 더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걸 제가 약간 진짜 거의 빙의급이었다, 나도. 그리고 이 책을 보다가 몰입이 깨진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책이나 작가님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까? 취향의 문제라고 할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도 혹시 특정 소재가 나오면 몰입이 깨져버리는 때가 있나요? 저는 어떤 소재는 있다고 하면 아예 쳐다도 안 보고 펼치지도 않는 그런 소재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소재는 나오면 몰입이 깨져서 심하면 중도 하차, 그만 읽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책은 제가 그 몰입이 좀 깨지는 소재가 이 책에서 나왔어요. 예, 말씀드렸듯이 책에 대해서만 만약에 리뷰를 하고 추천하는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이런 개인적인 부분은 말을 안 해야지 더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약간 여러분들과 수다를 떠는 책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 이 책 읽었어, 저 책 읽었어, 이 책 이렇더라 저렇더라, 근데 너 책 읽을 때 그런 적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약간 수다 떠는 느낌의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소재는 소셜미디어입니다. 그 소셜미디어를 보거나 막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등장인물이 갑자기 인플루언서가 돼서 소셜미디어를 하는 걸 보면 제가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몰입감이 확 깨져버립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잘 재밌게 그 세계관에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멱살 끌고 현실로 끌어내버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너무 속상하기도 한데 특히나 이 소설은 너무 재밌게 읽고 있었기 때문에 더 스스로 그거가 깨졌던 순간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더 있었는데 중반쯤에 자세하게 말을 안 하겠지만 노래가 나오는 씬이 있어요.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노래가 만약에 제가 모르는 노래라든지 아니면 그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노래라서 제가 모르는 노래라든지 이랬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도 마찬가지로 그 소설 속이 아니라 현실로 나온 기분이 들어서 그 몰입감이 깨져버린 거죠.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보여주는 차별의 모습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문제여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무차별을 주장을 하면서 그 무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조차 다른 유의 차별을 하고 있는 이 모순의 사회, 그게 정말 뭐 무지에서 비롯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차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무차별을 주장하며 차별을 하는 이 모순적인 사회를 이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책을 또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 판타지 그리고 능력 나오는 능력물 그리고 피폐가 괜찮다면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근데 피폐가 세지는 않고 약간의 피폐가 있는데 약간의 피폐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피폐를 좋아하거나 찾는 취향은 아닌데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원싱이고요.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으로 원싱, 자신에게 중요한 단 하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고 파고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자기 개발서입니다. 책 소개 부분에 있는 발췌부터 읽고 시작을 할게요. 위대한 성과를 내는 남다른 인생과 평범한 인생을 결정짓는 차이는 바로 꼭 해야 할 일에만 파고들었느냐, 필요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했느냐에 있다.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필요 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잘 찾아서 집중을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개념은 그게 단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하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 약간 이런 걸 도와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원래는 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부터 읽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계속 일을 벌려놓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을 먼저 읽고 도움을 좀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이라이트도 정말 많이 했고요. 추천하는 자기 개발서입니다. 제가 이 영상 아마 전 영상에 생산성을 높여주는 자기계발서 3권 하면서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 3권 중에 한 권이 바로 원싱이었는데 그 정도로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한 책이고요. 비유도 찰떡으로 하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 특히 지금 저에게 부족한 부분 을 채워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잘 읽은 책입니다.
몇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거는 저도 평소 생각하고 주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B급 공포영화에 나오는 어리바리한 등장인물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는 대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출구를 찾아 탈출하기는커녕 살인마가 기다리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가고 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거는 제가 블렛 저널을 쓰잖아요. 이제 블렛 저널러로서 좀 찔리는 부분인데 할 일 목록은 우리의 좋은 의도를 담아놓은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 해내야 한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이기도 하다. 이 부분이 찔리면서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블렛 저널을 쓰다 보면 이제 투두를 꼭 쓰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 한 줄까지도 해내야 된다고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고 해내지 못하면 그만큼 보람을 못 느끼기도 하고 지금의 저한테 좀 맞는 말들이 많았다. 그리고 저는 또 원싱 하나를 찾아라. 이 부분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지만 크게 생각하라. 크게 꿈꿔라?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 책은 처음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개념이나 제안하는 내용은 좋은 거 알겠고 집중하면 좋지. 약간 이런 개념은 그래도 이해는 하겠는데 나에게 적용하는 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감이 좀 잡혀가고요. 다 읽고 나니까 나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자신감도 붙었어요. 전에도 저는 미래도 그릴 줄 알고 그 미래를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린 미래가 제 마음에 쏙 드는 미래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은 후에 다시 그린 나의 미래, 나의 목표가 훨씬 마음에 들고요.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저에게는 정말 좋은 책이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자, 다음으로 읽은 책은요. 해리포터입니다. 정확히는 해리 포터 and the Chamber of Secrets. J.K. 롤링의 책이고요. 제가 한 달에 원선 한 권 읽기를 하는 게 목표라서 6월에 이어서 7월도 해리포터를 영어 원서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7월 한 달에 2권인 한 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권은 6개월이 걸렸지만 6월 영상에서 해리포터에 관한 이야기는 좀 떠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이건 재밌게 읽었습니다. 키키키키 이렇게 되면서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해리포터 원서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냥 넘어가고요. 문장이 이해가 안 돼도 영화로 봐서 알고 있는 내용이랑 앞뒤 문맥으로 대충 이해해서 넘어가는 느낌으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는 김에 영어도 좀 봐두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권도 중반까지 읽다가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신기하고 스스로가 놀랍고 좀 재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자면 영어 공부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영어 욕심이라고 해야 할지? 이 생겼어요. 근데 영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영어로 된 책도 더 잘 읽고 싶은 마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기 위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리딩 공부법을 조금 찾아보고 하다가 괜찮은 방법을 찾아서 해리포터 말고 새로운 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라는 책입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영화의 원작 책이고요. 로알드 달의 책입니다. 해리포터보다 더 쉬운 수준이에요. 해리포터는 체크를 해보니까 보통 한 페이지에 5-6개, 더 많을 때도 많았고요. 그 정도 되는데 이 책은 해리포터보다는 훨씬 쉬워서 모르는 단어가 한 페이지에 2-3개, 그것보다 많을 때도 있고 없는 페이지도 있고. 책을 읽는 법은 해리포터하고 다르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멈춰서 그 단어를 찾아보고요. 다 아는 단어라도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검색을 하던지 해서 이해를 한 후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해리포터보다 있지만 더 느리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아직 보는 중입니다. 해리포터는 지금 2권을 다 읽고 3권을 읽는 중이고요. 흥미용으로 해리포터 책도 계속 읽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공부를 병행하니까 해리포터 읽는 것도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새삼스럽게 내 영어 세계가 이렇게 좁았구나 라는 거를 느껴요. 그래서 정말 원서를 읽는 분들은 흥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해보니까. 공부했던 단어가 다음에 또 등장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 뿌듯함이 진짜 이로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하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윌리 원카 초콜릿 공장이라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초콜릿 공장이 있는데요. 모두가 그곳의 캔디와 초콜릿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인인 윌리 원카를 모두가 존경을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초콜릿 공장을 드나드는 사람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직원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윌리 원카도 모습을 보인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원카 초콜릿에 숨겨놓은 골든 티켓을 발견한 어린이에게 윌리 원카 초콜릿 공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견학을 시켜주겠다 라는 일종의 이벤트 같은 거를 엽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공인 찰리는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요.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는데 1년에 한 번 자신의 생일에 딱 한 개밖에 못 먹을 정도로 집안이 안 좋은데, 그 골든 티켓을 발견을 해서 이 초콜릿 공장에 견학을 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게 영화도 저는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학생 때 봤던 것 같은데 영화만큼 책도 되게 재밌어요. 영화하고도 다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해리포터보다 더 쉬운 책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책도 만약에 원서 리딩이 처음이라면 생각보다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래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한 영어와 이제 독서를 하려고 했을 때 보이는 영어는 조금 종류가 다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재밌으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월에 읽은 마지막 책은 바로 테마록입니다. 이우혁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게 90년대인가 나온 소설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책은 정말 나이도 성별도 이제 테마를 하는 그 능력도 다 다른 4명의 주인공이 모여서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이고 불가사의한 사건을 쫓는 테마 판타지 소설입니다. 귀신 퇴치하는 판타지 소설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중학생 때 처음 읽은 책인데요. 학생 때 이 책을 도서관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 시리즈가 쫙 갇혀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이거를 읽고 너무 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마음에 이거는 내가 사서 읽겠다 해서 그 학생 때
용돈을 모아서 한 권 한꺼번에 사지도 못해 한 권 구매해서 읽었던 추억이 있는 책입니다. 제가 직접 사서 읽느라 다 못 샀어요. 그래서 그 말은 다 못 읽었어요. 그 시리즈를 좋아했는데 다 못 읽었어. 그래서 지금 성인이 돼서 이제 충분한 경제력이 갖췄기 때문에 첫 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월에는 국내편, 그것도 국내편 1편밖에 못 읽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편 1편이 에피소드 진행 중에 끊깁니다. 약간 그 드라마보다 카페벤에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끊기기 때문에 읽으실 분들은 국내편 1, 2편을 이어서 읽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책은 중학교 때 좋아한 책이지만 성인이 된 지금 읽어도 전 재밌었습니다. 이게 추억 보정빨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생 때 읽을 때도 오래된 책이었거든요. 그만큼 오래전 책이지만 그 세계에 빠지면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느껴지고요. 하지만 읽다 보니까 대화문에 에잇, 아잇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읽을 때마다 약간 아 맞아 예전에 쓴 책이지 이렇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제가 공포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도 못 보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제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공포가 바로 책이에요. 제가 공포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책이라서 그런지 제가 테마 소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런 겁쟁이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은 밤에 읽으면 무서워요. 혼자 방에서 이 책 읽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저처럼 겁쟁이이신 분들이 그래도 관심이 있으실까봐 참고로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제대로 테마를 하는 판타지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용당하면 안 되고 제대로 그 능력의 세계가 펼쳐져야 하는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테마를 하는 판타지면서 유머도 있고 그리고 주인공의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주인공들이 정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리고 제가 이걸 읽고 자라서 로맨스가 있는 판타지 특히 로맨스가 강하고 로맨스가 중심인 판타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테마를 할 거면 테마를만 하고 모험을 할 거면 모험만 하란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 아무튼 그래서 테마 판타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총 8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8권의 책 중에 읽으신 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감상도 남겨주시고 추천하는 책이 있다면 책 추천도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책 이야기 나눠요. 안녕!